이어서 3부 안전속도 5030 설계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PPT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워낙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PDF 파일을 참고하면서 같이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표지 설치 기준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에서는 제한속도가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최고속도 제한표지와 해당 속도 제한표지가 5030 속도관리구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역표지 및 최고속도 해제표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5030 속도관리구역이 시작하는 시점에는 통합표지를 설치를 하여서 운전자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입니다. 설치 방법은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는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제한속도를 반영을 하여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고 시속 50km 구역 중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시점부 및 주요 교차로에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5030 속도관리구역의 종점부에서 제한속도가 변경이 될 때에는 새로운 제한속도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 표지를 신설을 합니다. 그 외에 설치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지의 색상 그리고 기호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색상과 기호는 흑색, 그리고 테두리는 적색, 그리고 바탕은 백색을 사용해야 하며 색채 기준과 반사와 조명 등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표 6-1은 최고속도 제한 표지에 대한 규격인데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대 또는 축소 기준입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의 크기는 교통 상황에 따라 밑에 그림과 같이 기본 구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나 축소는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대할 경우 범위는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50km일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의 경우 1.3배, 3차로에서는 1.6배, 4차로에서는 2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인 경우에는 보차 혼용도로, 즉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로는 6m에서 12m, 6m, 12m의 도로의 경우에는 1.3배, 12m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1.6배까지 가능합니다. 보차 분리 도로는 즉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편도 2차로의 경우 1.3배, 3차로 1.6배, 4차로 이상은 2배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고속도 제한 보조표지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시속 50km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시는 구역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병설하여 5030 속도관리구역의 시점과 구역 안을 해제를 나타내는 보조표시를 병설을 하여 종점부를 표시합니다. 먼저 구역 보조표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시점부와 구역 내에서는 구역 보조표시를 시속 50km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와 함께 병설을 합니다. 다만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일정 구역 내에 제한속도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때에는 구역 내에서는 보조표시를 선별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표지의 문자 내용이라는 것은
밑에 표를 보시면 시내 전역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자 표지는 시행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이제 상황에 고려를 하여서 5030 속도관리구역을 지시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시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시지역이라는 표현은 구역 외곽 주민의 반발을 일어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제 보조 표시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의 종점부에는 해제 보조 표시를 시속 50km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와 함께 병사를 하며 이후 구간의 새로운 제한 속도를 나타내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다만 종점부에도 제한 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표는 이제 해제 보조 표지의 규격에 대한 표입니다. 설치 기준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 내용의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 왼쪽 표는 왼쪽 표를 보시면은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와 최고속도 제한 보조 표지에 따라 설치한 개념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개념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개를 대조해서 보시면은 그림의 오른쪽과 이제 왼쪽에 양 사이드가 이제 종점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 표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제 표시 외에도 최고속도 제한 표지가 같이 함께 이제 병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관리 구역을 보시면은 이것이 시작하는 시점부에는 최고속도 제한 표지 및 구역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리고 구역 내에서는 이제 시점부와 마찬가지로 구역 보조 표시가 들어가 있고 최고속도 제한 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과 이제 표를 같이 함께 대조하면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다음은 통합표지입니다. 통합표지는 5030 속도관리구역보다 명확한 안내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 규제 표지를 대체하여 통합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가로형과 세로형이 있는데 가로형은 시점부, 세로형은 시점부 및 주요 교차로에 설치를 합니다. 먼저 가로형 통합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형 통합표지는 주간선 도로 또는 보조간선 도로에 있는 5030 속도관리구역 시점부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지주의 기본 형식은 내민식으로 합니다. 내민식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밀었다 해서 내민식이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1.5m, 1m를 표준으로 사용을 하되 크기를 확대하여 3m, 2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주간선 도로에서는 3m, 2m의 대형 표지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형 통합표지의 기본 규격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있습니다. 다만 규격 중에 이제 속도관리구역 시점에라는 표현은 예시일 뿐 이제 실시 지역 상황을 반영을 하여서 적정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로형 통합표지는 보조간선 도로에 있는 5030 속도관리구역 시점부 또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지주의 기본 형식은 정주식으로 합니다. 정주식 표지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입니다. 기본 규격으로는 가로 1m, 세로 1.7m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춰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통합표지의 기본 규격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다만 규격 중에 아까 마찬가지로 속도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은 예시일 뿐 실시 지역의 상황을 반영을 하여서 적정 표현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한 노면 표시입니다.
속도 제한 노무 표시는 밑에 그림의 설치 예시도를 보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시속 30km 구역의 모든 진출 입구에 일괄 신설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는 도로 우측에, 단방향 통행만 가능한 도로에는 도로 중앙에 설치를 하며 구역 진입 차량에게는 시속 30km를, 진출 차량에게는 진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표시하여 속도 제한 노무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외 설치에 대한 기준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릅니다. 이 표는 이제까지 설명한 속도 제한 규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통합 표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표입니다. 일시 정지를 하시고 이때까지 한 내용을 한번 다시 다듬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종합 설치 예시도입니다.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행자 속도 저감 및 보행자 안전 시설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에서는 속도 저감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설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며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이를 위한 시설 설계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진 및 프로토타입은 해당 기준들이 적용된 도로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예시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며 제시하지 않는 기준 및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에 따릅니다. 핵심 요소별 설계 기준은 도시부 도로의 속도 저감을 위해 반드시 설계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차로폭, 교차로, 회전 반경, 우회전 완화차로,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노상 주차의 7개 요소를 이제 대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설계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도로 설계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들은 이제 해외 도시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시를 합니다. 밑에 표는 이제 핵심 요소별 설계 기준 정리표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로폭입니다. 차로폭 관련 법령안을 보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가 차로를 제외한 평면 교차점 부근 차로의 폭언은 밑에 표를 표준으로 합니다. 가속 차로와 감속 차로의 경우에는 본선과 차로폭을 같게 하거나 최소 3m까지 줄일 수 있으며 회전 차로의 경우에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용지의 제약 등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2.75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과 설계 속도, 지역에 따라 표에 따라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통행을 하는 자동차의 종류나 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회전 차로의 폭과 설계 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도시 지역의 차로 폭은 2.75m 7m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여기 도시부 5030 속도관리구역 내에 적용하는 차로 폭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시속 50km의 도로의 차로폭은 3m 이상으로 조정을 하며 가급적이면 최소 폭으로 합니다. 시속 30km 도로의 차로폭은 3m 이상으로 조정을 하며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75m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접보도의 유효 보도폭이 2m에 미달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차로폭 2.75m 이상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기존 도로에서 차로폭 축소를 통해 추가 확보된 공간은 자전거 등을 위한 도로 신설, 보행 공간의 확장, 휴게 공간 등으로 이제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차로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시속 30km와 시속 30k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를 합니다.
시속 30km와 시속 50km가 교차하는 교차로는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를 해야 합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의 외곽 시종점부에서는 가급적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을 설계를 하고 도로의 게이트웨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감속을 유도하고 속도관리구역 진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출 입구에는 필요한 경우에 1.25m에서 1.5m의 교차로 좁힘 기법을 적용합니다. 좁힘 기법은 내민 연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횡단동선을 분리하여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에는 보행자를 위한 대기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 반경입니다. 도시 내 도로의 회전 반경에 대한 기준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곡선 반경은 밑에 표를 보시면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는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 지점의 곡선 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제일 밑에 4번을 보시면은 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를 단축 및 회전 차량의 감속을 위해 도로 모퉁이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교차로의 회전 반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속 50km 또는 시속 30km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회전 반경을 6m 이상 적용할 수 있고 통행 차종과 속도 저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최소 반경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시속 30km 도로끼리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교통약자, 통행 빈번 등 보행자의 안전을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6m 이하 적용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회전 반경을 줄이고 그 공간에 보행 공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우회전 차로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우회전 및 완화 차로는 가급적이면 삭제를 합니다. 다만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 중에 주간선 기능을 하는 경우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아 우회전 교통량을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지 또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회전 차로를 삭제를 하고 그 공간을 보행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우회전 차로에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우회전 차로였는데 그 공간을 보행 공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입니다. 시속 30km에서 30km 교차로와 시속 30km 도로상 횡단보도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행섬과 차로폭 좁힘을 함께 설치를 합니다. 20m 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필요한 경우 중앙에 최소 1.5m 폭 이상의 보행 안전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시 종점부에는 가급적이면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 거치대, 휴식 공간, 벤치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횡단보도 설계 예시 사진입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여기 초록 색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m 폭 이상의 보행 안전섬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와 차량의 진행 방향은 동일하게 계획을 합니다. 편도 1차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폭은 1.2m에서 1.5m를 왕복 2차로로 계획하는 경우 3m 이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보도 경계부로부터 최소 0.25m에서 0.5m, 차로 경계부로부터 최소 0.5m 이상 이격을 해야 합니다. 차로 간 구분을 위해 노면 표시와 연석, 조경기법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는 주차 공간과 보도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전용 포장은 차로와 명확히 구별되게 다른 색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의 중간 지점에는 보행 공간과 연계를 하여서 자전거 거치대 및 휴식 공간을 결합시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 통행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폭은 15m 이하의 도로와 같이 공간 제약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 도로에 한정을 하여서 자동차, 자전거, 혼용차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주거, 상업지역 도로에서 주차 수요, 교통량, 교통료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에 노상 주차면을 설치를 합니다. 주차면의 형태는 평행 주차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직각 주차 및 사선 주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주차면 형태를 적용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넣어두었습니다. 주차 밀도는 30km 도로의 경우 50m마다 9대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속 50km 도로의 경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주차면의 표준 치수에 관한 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원화 설계 기준입니다. 교통 정원화 시설 기준은 이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교통 정원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며 본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제시를 합니다. 밑에 표는 이제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이제 정원화 시설별로 이제 적용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형태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도로의 중간 직선 구간에 설치를 합니다. 밑에 나타난 것은 이제 과속방지턱 종류별로 설치 기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는 원호형,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턱의 정상 부분을 이제 둥글게 처리한 방지턱입니다. 그리고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연속되는 과속방지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사다리꼴, 활골, 스피드 쿠션, 이미지 험프 등 선택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밑에 그림은 과속방지턱의 유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입니다. 직선 구간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정원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하여서 횡방향 어긋남은 1, 종방향 어긋남은 3 이하를 적용을 합니다. 시속 50km 도로에서는 중대형 차량이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오프셋의 최소 15m 이상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5030 속도관리구역 내 도로 중 시속 50km 도로에서는 슬라롬형을, 시속 30km 도로에서는 크랭크형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슬라롬형이라는 것은 곡선으로 차도를 사행시킨 것입니다. 동계 스포츠 중에 지그재그로 가는 스키를 이제 슬라롬형이라고 합니다. 크랭크는 직선적인 선형 변화를 차도로 굴절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리고 어긋나는 공간에서는 이제 노상 주차, 파클렛 주차장입니다. 조경 공간 등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필요시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볼라드, 포트 등 시설물과 병행하여 설치합니다.
굴곡 구간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조명 시설 반사판 등 안전 시설을 반드시 함께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적용을 위한 비용 절감형 기법을 예시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차로폭 좁힘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횡단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불법 주정차 예방이 필요한 경우 차로폭 좁힘을 적용합니다. 차로폭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석을 확장하여서 길 가장자리 구역선과 연석 사이의 폭을 0.25m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서 기존 보도와 연석, 고원식 횡단보도, 중앙안전섬의 높이는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 또한 필요시 차량 불법 침범을 막기 위해 차량 진입력 억제 말뚝과 함께 설치를 합니다. 차로폭 좁힘에 더해서 보행섬, 지그재그 형태 등 다양한 기법 등과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로폭이 2.75m, 시속 30km 도로에서는 대형 긴급 차량의 통행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정식 시설물 대신 이동식 볼라드와 노면 표시 등을 조합하여 설치합니다. 위의 사진은 차로폭 좁힘 설계 예시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원식 교차로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시속 30km와 30k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는 가급적이면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를 합니다. 시속 30km와 50k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는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과 보도의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여서 가급적이면 2cm 이하로 합니다.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보도 부분에 볼라드, 교통안전 표지,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를 합니다. 그 외 기하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정원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고원식 교차로 설계 예시 사진입니다. 다음은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시속 30km 교차로와 시속 30km 도로상 횡단보도는 필요한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다. 폭언은 8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4m까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와 보도 연석과의 단차는 최소화하여서 가급적 2cm 이내로 합니다. 횡단보도 역시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합니다. 색상이나 재질 관련 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쟁진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시설 실무 편람에 따릅니다. 기타 기하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원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밑에 그림은 고원식 횡단보도 및 비용 절감형 설치 예시 사진입니다. 다음은 보행섬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섬을 설치합니다. 도로의 시종점에 위치한 보행섬의 경우 폭은 최소 1.5m 이상, 길이는 3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블록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최소 0.5m 이상의 폭, 3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섬은 안전표지판, 조경시설 등과 함께 배치해야 하나 교차로로부터 9m 이내에는 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행섬의 포장과 색상은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자로 하여금 충분한 대기 공간이 확보되도록 주변 보도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행섬 설치 후 도로의 차로 폭은 시속 50km 도로의 경우 최소 3m, 시속 30km 도로의 경우 2.75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포장면의 표면 처리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횡단보도의
횡단보도 구간에서 시인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횡단보도 전후 직선 구간에 포장면 표면 처리를 적용을 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 내 도로의 경우에는 소음을 고려하여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교차하기 전 최소 10m 전방에 설치합니다. 기타 기하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정원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이제 다음은 사례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시설물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도로 유형으로는 제시할 기준, 폭언은 이제 서울 및 광역시 도로 분포 현황을 분석을 하여서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폭언의 도로를 도출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시속 50km에서는 도로폭 30m, 25m, 20m 도로를 시속 30km 도로폭에서는 20m, 15m, 12m의 도로를 도로 유형의 기준 폭언으로 도출하였으며 총 6개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속 50km, 폭 30m 도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평면도입니다. 근데 여기 PPT로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80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PDF로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설계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까 이제 PPT에서 보셨듯이 이제 사진으로 하니까 PPT에는 이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원본 파일인 PDF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속 50km 도로폭 30m 도로입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주요 교차로입니다. 주요 교차로에서는 이제 평면 교차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 초록 색깔 부분은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이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의 폭은 8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의 폭은 1.5m 그리고 요 위쪽은 중간 블록 부분입니다. 여기서 드래곤 시스라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로 된 이제 대전차 방위 시설이란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상세도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상세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 교차로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 가운데에 이제 녹지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중앙 보행섬은 이제 횡단보도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차로폭 좁힘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를 보시면은 특별히 봐야 할 거는 여기 지그재그 도로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보행자 보호 분리대를 0.5m 높이 이하로 설치를 하였고 여기에 이제 진압방지봉을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봉을 설치를 하였고 가운데에는 이제 조경 공간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섬과 차로폭 좁힘은 보도와 같은 포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시도이고 공사비는 약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폭 25m 도로는 이제 좌회전 전용 차로 미설치와 설치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를 이제 설치하지 않은 평면도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평면 교차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여기 가운데 쪽에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어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제 아까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 평면도입니다. 밑에 교차로를 보시면은 아까와 다른 점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더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로폭은 3m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좌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하지 않은 이제 교차로 상세도입니다. 이쪽에 가운데에 이제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였고, 좌회전 전용 차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진압 방지봉을 설치를 하여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따로 설치를 하였고, 여기 그리고 자전거 차량과 분리섬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섬은 아까 마찬가지로 보도와 동일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입니다. 설치의 교차로 상세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좌회전 전용 차로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위에는 여기 진압 방지봉을 통해서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하였는데, 여기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서 0.5m 이하의 관목, 시거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교목 식재가 가능한 여기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여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량과 자전거 분리섬을 설치를 하였고, 여기 아까랑 다르게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는 이제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크게 보실 점은 여기 가쪽에 이제 노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주차 분리 노면 표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그재그 도로가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보행섬은 아까 마찬가지로 역시 보도와 같은 포장으로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를 미설치한 전체 예시도입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이 정도 나왔고, 좌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조금 더 적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폭 20m 도로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는 마찬가지로 평면 교차로이고, 중간 블록도 아까랑 다르게 이쪽 가쪽에 있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교차로 상세도를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였고,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진압 방지봉을 설치를 하여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6m의 회전 반경을 적용을 하였고, 여기 큰 보도에는 이제 보행자 쉼터, 벤치 녹지 공간을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지그재그 도로가 적용이 되었고, 가운데 여기 중앙 보행섬은 보도의 재질과 동일한 재질 포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시도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사비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속 30km 도로입니다. 아까보다 속도가 20km 이제 줄은 도로입니다. 폭 20m 도로의 평면도를 보시면은 아까랑 딱 다르게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고원식 교차로가 이제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상세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상세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평면 교차로였다면 여기는 이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방울섬, 진입구 중앙보행섬, 이제 물방울섬을 설치를 하여서
여기에서는 이제 연석 조경 설치가 가능하고 누문 표시 안전표지 안전봉 설치가 가능을 하고 이제 여기 식재를 설치할 때에는 차량의 시거에 주의를 하여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행섬은 아까 마찬가지로 뭐 보도와 같은 포장으로 진행을 하였고 여기는 이제 가쪽에 초록색은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를 보시면은 제일 아까와 크게 바뀐 점은 공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여기 공원식 횡단보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시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사비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도로폭 15m 도로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제 여기 밑에가 고원식 교차로로 진행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은 물방울섬이 설치가 되었고 차로는 이제 폭원 기준 3m지만 이제 필요시에 2.75m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 상세도를 보시면은 여기 평면 교차로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고원식 교차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물방울섬이 설치가 되었고 중앙 보행섬은 보도 포장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에는 여기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었고 여기 가쪽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여기 0.5m 이상의 완충 공간이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시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도로폭 12m 도로입니다. 도로폭 12m 도로를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이제 고원식 교차로로 진행이 되었고 이쪽에 이제 차로폭 좁힘이 일어났고 위에는 역시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세도를 보시면은 고원식 교차로가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전거 공용차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속 30km,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속 30km에서는 자전거와 이제 차량의 호용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전거와 이제 차가 함께 가는 혼용차로로 이제 설계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고 이쪽 구간에서는 0.5m의 안전 공간이 있고 이제 차로폭 좁힘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전체 시도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사비는 약 한 248 033 957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시 PPT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 PDF에서 PPT로 따로 넘어가니까 녹화가 끊겨서 이제 계속 따로따로 녹화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절감형 설계입니다. 비용 절감형 설계로 대체 가능한 보행섬, 차로폭 좁힘, 자전거 도로 3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계 요소는 토목공사를 동반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기존 도로의 속도를 저감할 뿐 아니라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행섬부터 이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목식
관목식 지대를 설치를 하고 보도블록 포장을 하고 연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가 필요로 하고 신미성이 높지만 시공 비용이 매우 높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포장을 하고 연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목공사는 필요로 하지만 신미성은 낮습니다. 이제 토목공사가 필요하므로 시공 비용은 높고 하지만 유지관리 면에서는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봉으로 이제 차로와 보행섬을 분류하였습니다. 노면 표시를 하고 보도블럭 포장과 연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일부 필요가 하고 신미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공 비용이 높고 유지관리 면에서는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턴 포장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연석 대신에 안전봉을 설치를 하여서 이제 토목공사비는 이제 필요가 없고 신미성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 비용도 토목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낮고 유지관리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행섬 전체를 이제 노면 표시로 하고 안전봉과 안전바로 이제 구분을 지은 모습입니다. 토목공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공 비용이 낮고 신미성도 낮을 뿐더러 이제 대신에 이제 유지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스틱 임시 구조물로 설치한 모습입니다. 토목공사는 불필요하고 신미성도 낮고 시공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 면에서도 매우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로폭 좁힘, 즉 내민 연석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내민 연석 부분을 관목 식재대 및 휴게 공간으로 처리한 사진입니다. 토목공사는 필요함으로써 이제 시공 비용은 매우 높고 신미성도 매우 높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면 표시를 하고 부분 연석으로 차로와 구분을 지은 사진입니다. 토목공사가 일부 필요하므로 시공 비용이 높고 신미성이 낮고 유지관리 면에서도 쉬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노면 표시를 하고 안전봉으로 차로와 구분 지은 모습입니다. 토목공사가 불필요하여 시공 비용이 매우 낮고 신미성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 면에서는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봉으로 구분을 하고 패턴 포장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토목공사가 불필요하여 시공 비용이 낮지만 신미성이 높고 유지관리도 매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면 표시를 하고 대형 화분을 통해 차로와 구분을 지은 모습입니다. 토목공사는 일부 필요하므로 시공 비용은 높고 신미성도 높습니다. 유지관리 면에서는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목을 설치한 것입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교목을 설치할 수 있고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교목을 설치해야 하므로 시공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신미성도 매우 높지만 이제 유지관리 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연석을 설치를 하여서 차로와 분리한 모습입니다. 토목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은 높고 신미성은 낮지만 유지관리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봉으로 차로를 분리하고 노면 표시를 통해 안전지대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 시공 비용이 낮고 유지관리도 쉽습니다. 그러나 신미성 면에서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봉으로 차로 분리를 한 사진입니다. 토목공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비용이 낮고 신미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 면에서는 매우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닥 안전시설을 통해서 차로 분리를 한 사진입니다. 토목공사가 필요하여 시공 비용은 매우 높지만 이제 신미성은 낮고 유지관리는 쉽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형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역시 이제 PPT로 설명하기에는 잘 보이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속 50km, 도로폭 25m, 도로 비용 절감형 예시 이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면도입니다.
아까 설명한 예시와 똑같은 도로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패턴 포장을 다 시행을 하였고 여기 가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 전용 여기 노상 주차와 여기 가쪽에 그 안전지대를 설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다 패턴 포장을 실시를 하였고 여기 왼쪽 가쪽에 자전거와 차도 분리 노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블록 중간 상세도도 보시면 여기 다 패턴 포장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 가쪽에 안전지대 0.5m의 안전지대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0.25m 이상의 분리 노무 표지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계략적인 공사비는 이 정도가 아까보다 이제 확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도로폭 20m, 비용 절감형 예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고원식 교차로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설치형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형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제 적용을 한 모습입니다. 교차로 상세도를 보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에 패턴 포장을 진행을 하였고 자전거와 차량의 분리 노무 표시를 회전 반경 6m로 축소를 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블록 중간 상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패턴 포장으로 다 진행을 하였고 이쪽에 원래 고원식 교차로였던 것이 설치형 고원식 횡단보도로 원래 고원식 횡단보도였던 것이 설치형 고원식 횡단보도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전체 예시도이고 공사비는 역시 아까와 다르게 확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운영 개선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을 위해 교차로 그룹별로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가 유지되도록 신호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제한속도가 하향된 도로의 제한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신호 운영 방안을 적극 적용해야 합니다. 신호 운영 개선 방법은 신호 운영은 경찰청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연구 운영 매뉴얼 및 서울시 신호체계 개선 매뉴얼에 따릅니다. 밑에 표는 신호 제어 변수 종류입니다. 신호 제어 변수는 교통류 통제를 위해 등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범위를 결정하는 제어 변수입니다. 종류로는 신호 주기, 현시, 시간 간격, 현시율, 연동값이 있습니다. 의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신호주기 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보행자와 횡단 시간이 길지 않은 작은 규모의 교차로에서는 가급적이면 신호주기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30km/h 이하의 제한속도를 가지는 속도관리구역에서는 90초 이내의 짧은 주기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관리구역 내의 최소 녹색시간, 즉 보행시간 결정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녹색 고정시간과 녹색 전멸시간은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여기 밑에 있는 공식을 토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시속 30km 이하의 제한속도를 가지는 속도관리구역에서는 0.8m/s 이하로 보행속도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0 속도관리구역 내 현시 순서
결정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시속 30km 이하의 제한속도를 가지는 속도관리구역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신호시간 운영으로 차량의 혼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용량 증대 및 소통 증진을 위해 직진교통 위주의 중첩신호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 횡단 편의와 차량 소통을 위해 적절한 신호 현시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동시 신호가 적용될 경우에도 보행자의 방향별 횡단 수요를 감안하여서 전체적으로 보행자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신호 현시를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5030 속도관리구역 신호 운영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5030 속도관리구역 내 연동값 및 연동그룹 재지정입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 내 교통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나 가로축을 공동주기로 구성하여 과속이나 신호시간 지체가 최소화되도록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속도 하향에 따른 연동값 조정 및 연동그룹 설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 신호 운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호주기 단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신호주기를 운영을 하면서 차량 대기 행렬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대기 시간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단축하면 보행 대기 시간 또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높은 신호주기와 낮은 신호주기를 비교하였을 때 이만큼의 보행 대기 시간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시차제 적용입니다. 보행 시차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나 요일별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늘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학교 앞과 사무실 밀집 지역 등 특정 시간에 보행자가 몰리는 장소 혹은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이나 등산로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는 등교 및 학교 시간대에 보행 신호 시간을 평균 25초에서 30초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표는 보행 시차제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행신호 한 주기에 2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좁은 부도로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호 주기가 길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호 한 주기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2회 부여하는 중복 보행 신호 체계를 말합니다. 신호 한 주기당 동일 방향 보행 신호는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지만 직진 신호가 끝나기 전에 보행 신호를 한 번 더 부여를 해서 보행자가 다음 신호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보행 편의를 증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개선 전에는 이렇게 돼 있고 개선 후에는 보행 신호가 이렇게 2번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 보행자 신호입니다. 이것은 LPI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보행자 신호를 차량 신호보다 먼저 등화시켜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개 차량의 신호보다 보행자 신호를 3초에서 7초 정도 선행을 하여 등화하며 주요 운영 대상은 어린이나 노약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가 많은 곳, 그리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곳, 그리고 넓은 회전 반경이나 불규칙한 기하 구조,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3초에서 7초 선행 시간을 부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적색 신호 부여입니다. 교차로 신호 주기가 길지 않고 보행량이 많은 경우에 별도의 전적색 신호 현시를 운영을 하여서 보행자의 대각 횡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차로의 차량 혼잡이 심각하여 꼬리 물림 현상이 발생할 때
사용하면 이제 교차로의 운영 효율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신호를 전 적색 신호에만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 신호 현시에 맞추어 보행 횡단 신호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보행 신호 중첩 현시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부도로의 긴 녹색 시간을 부여 때문으로 이제 인해서 신호 시간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횡단 시간을 확보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부도로 횡단보도 신호를 중첩시켜서 이제 보행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현행과 달리 개선 후에는 여기 사현시에 이제 보행 신호를 중첩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운영 방식입니다. 5030 관리구역 내부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 혹은 정지 의무를 이제 특정 방향으로 진입 차량에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황색 혹은 적색 전멸등을 사용하기보다 교차로 진입 전에 점선 혹은 실선으로 정지선을 이제 노면에 표시를 하여서 양보 혹은 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며 양보 혹은 정지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정지 의무가 있는 곳에는 정지 표시를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설치하거나 이제 혹은 이제 미니 원형 교차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교차로 진입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이제 지원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이제 배용건 학생이 안전속도 5030의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